예,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본인에게 소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를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철우 지사를 대신해서 김학훈 부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간략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훈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경북에 인연이 많으신데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네, 공직의 많은 부분을 제가 경북에서 보냈고요. 또 고향 경북서 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의차 불참하게 되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부지사가 성실하게 힘있게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여담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우리 100m 우리 기록이 몇 초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초대로 그렇습니다. 10초 07입니다. 대한민국 400m 계주 남자 기록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38초 됩니다. 단축이 되죠. 왜 그러면 이렇게 400계주가 시간이 단축되겠습니까? 4명의 주자가 최고의 속도를 낼 때 바톤 터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부지사께서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 경북 도민, 도의회, 집행부와 함께 힘을 발휘할 때 더 나은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예. 지금 대구 경북 특별시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두 화학적 결합, 대문만 활짝 연다고 해서 저는 바람이 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22개 시군, 대구의 9개 구군, 이 31개가 창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바라는 대구 경북 특별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연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요즘 인구 소멸이 국가적 화두입니다. 두 가지 반이 있겠죠. 출생률을 높이거나 이민 정책을 제대로 하거나, 저는 오늘 이민 정책에 방점을 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의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부지사님? 네, 지금 260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외국인이 10만 4천 명입니다. 한 4%쯤 되죠. 그러니까 25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외국인입니다. 알다시피 계절 근로자도 있고요, 결혼 이민 여성도 있고요, 그다음 E9 비자, 고용 비자로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경북의 목표가 3만 3천 명인데 E9 비전문, 그다음 D1 유학 비자, 계절 근로자 해서 3만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겠죠. 표 1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시작해서 아시아 이주 허브 도시 경북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오는데 그냥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발굴, 유치, 정착, 통합해서 들어오신 분이 영주권, 시민권 얻어서 건전한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경북에서 주장했던 광역형 비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주 호황으로 만들 배는 많은데 만들 사람은 부족하다는 게 우리 조선업의 현실인데요. 이러다 보니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울산시가 우수한 외국 인력을 자치단체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역 비자 제도에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 비자가 부지사님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초에 도입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역 특화 비자는 법무부가 중심을 두고 있고요, 광역 비자는 광역 단체가 중심을 두면서 법무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예, 혹시 광역 비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실은 광역 비자는 우리 경상북도가 2027월 달에 민선 8기 들어서서 지방실에 우리 경북 준비에 제일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또 시도지역 협의회라든지 중앙지방협력회라든지 또 저희들 실무적인 뭐 법무부 이민정책 간담회에서도 맞습니다. 예. 경북이 가장 먼저 제안하고 강하게 했던 사업인데요. 아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역비자 우리가 비자를 설계하고 법무부가 승인한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포항과 구미 같은 지역 특화형 비자가 인구 감소 지역만 대상이라 한다면은 맞습니다. 이제 포항 구미 같은 그렇죠. 감소 지역도 포함이 되기 비감소 지역도 때문에 포함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예.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을 잘 말씀 주셨는데 표 1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광역비자 제도의 아주 핵심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 광역비자가 이게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형 광역비자, 전북 농촌형 광역비자, 강원도는 전문가 이민 광역비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북의 특징인 어떤 걸 광역비자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광역비자를 만들고 싶다. 스펙을 걸고 싶다. 예, 예.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될까요? 저희들은 원래 그 제조업 분야 저희들 시범 사업을 현재 우리 경북 연구원의 영용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체적인 광역비자 설계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이제 예산 확보해서 광역비자 설계 기본 계획 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에 경북도의 인구가 2만 1,000명이 줄었고요. 그런데 역으로 외국인의 숫자는 7,000명이 늘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해외 유치 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인데 저는 이걸 볼륨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 3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 특화 FAR, F4R. 지금 광역비자는 광역 계정이 없어요. A부터 H까지인데 A 외교부터 H까지 방법까지 예, 예, 있는데 예. 유형을 하나 만들자. 예, 예. 리저널의 약장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외국 인력을 유치할 때 스펙을 그려야 된다. 그냥 예. 받으면 안 된다. 예. 라는 조건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해외 유치센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래전부터 새말이라는 단어, 박정희라는 단어가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확산하고 싶다. 가칭입니다. 새마을 박정희 종합사관학교, 경북 새마을 종합사관학교 이렇게 명칭을 해서 우산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걸고 싶습니다. 나이는 27세 이하의 미혼 남녀. 그 다음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네. 나머지는 경상북도에 살아야 되고 최소한 5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됐을 때 다양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에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기초 수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만든 경상북도 박정희 종합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년제 과정입니다. 당연히 토픽, 한국어 능력은 6급이 최고 좋은 건데요. 한 3급 정도 돼야 되고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은 전문대 학사의 자격증을 줘야 저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베트남으로 황재철이가 호이동딩입니다. 자,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새마을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잘 배워가지고 경북 영덕에 제가 광역비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영덕에 글로컬, 라이즈 교육특구로 돼가지고 대구 한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가공 이 대학의 3학년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서 4년제를 졸업하고 나니까 영국당 4천만 원 받고 성실하고 성격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한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가 선생도 되고 사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경북이 새마을의 또 종주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새마을과 연계한 직업 훈련 학교랄까요? 그걸 통해서 그 이주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인도 차이나 반 국가들이 야, K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야, K 경북 드림이 되겠다. 이 학교만 입학하면은 경북에 가든 울산에 가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지 해외 유치 센터로서는 제가 부족하다.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다. 좀 더 키워서 국립 거점으로 가서 이력을 유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치가 된다고 하면
자, 수요자를 하게 되겠죠. 22개 시군에요. 자, 영덕의 기초업 분야 300명, 포항의 철강 500명, 구매 반도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미리 저희들은 인력이 양성되고 있죠. 그 나라에서 그죠. 그러면 그 졸업생을 데리고 바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브로커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는 이 광역비자의 조건을 걸어서 기항할 거라고 하면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북도에 맞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갔는데 지금 저희들 좀 쫓기고 있어요. 울산은 조선 분야, 전북은 농촌 분야, 강원도는 이민 분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북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해외 인재 유치센터 저희들 우즈베키스탄에 현재 시범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직업훈련 학교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거기에 해외 ODA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에 뭐 코딩이나 용접, 자동차 조립 같은 교육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장비도 구축돼 있어가지고요. 일단 그 시범 사업으로 해서 면밀하게 그 사업의 성과 분석한 후에 아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우리 새마을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답변은 굉장히 제가 동의하고요. 원래 우리 667조의 국가 예산이 있는데요. ODA 사업이 6조가 넘어요. 이게 나무 돈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확장적으로 갈 때 ODA가 같이 결합된다고 하면 산업인력공단, 코이카 협조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면밀히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광역비자가 사실 우리 게 아니고요. 이게 호주나 캐나다에 보면 주와 연방정부가 협의해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는 PMP라는 게 예. 있고요. 호주에는 SSRM, 다마. 이게 특징이 뭐냐면 경제 분야, 노동 분야, 비도시 분야의 사람을 주가 설계를 해서 중앙이 허락하게 되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보면 국회에서 또 이민자 토론회가 있고 우리 12월 달에 안동에서도 저희들이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예. 우리 경상북도 광역시범 비자를 어떻게 스펙을 걸 것인가, 어떤 일을 받아들일 것인가, 와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경북에 살면서 영주권 시민권 받아서 건전한 경북 도민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가야 이게 제대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 사례들 저희들도 뭐 좀 더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성과가 우리 광역비자 도입할 때 날 수 있도록 예. 저희들 더 치밀하게 고맙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 전에 저희들이 중동에 가고 미국 가서 독일 가서 돈을 벌어 왔습니다. 예. 이제는 반세기 지나면 그분들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단일 민족보다는 다민족으로 가면서 국가의 경쟁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부장님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TV를 보고 계신 우리 도민들 많을 텐데요. 혹시나 주변 옆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도와가고 있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네, 예. 더 나은 경북권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딸이 중3입니다. 학부모로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 2014년도에 10년 전에 예. 우리 교직원 수가 몇 명인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교직원 29,900명 정도 예, 되고요. 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27,100명. 예. 27,100명입니다. 예, 예. 10년 전보다 9%가 줄었습니다. 예. 이 교직원 잠깐 수는 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직까지 포함하게 되면 10년 전에 37,700명인데 지금 보면 37.2%가 줄게 되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학생 수가 34만 명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27만 명쯤 되는데 22%가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주는데 예. 이런 교직원이나 기관은 전혀 줄 것이 않다, 구조지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그게 듣고 이제 싶습니다. 그 연애 이 정원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의 논리인데요. 우선 교사로 본다면 지금 그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건 학생 수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학급 수로 수업을 합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작은 학교가 많고
한 학급에 몇 명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학생 수로 이 교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선생님들 수업을 학급 수로 하는데 이걸 학생 수로 대비해 줄인다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그 비교과 교사들, 예를 들면 영양이나 보건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또 많이 늘고 해서 학생 수 대비해서 선생님도 그만큼 줄여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 경북으로서는 불리한 얘기입니다. 예,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은 저항이 크겠죠.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교육감의 몫인데 예, 예. 저는 교육감님에 대한 발언에서는 50% 동의하고요. 예. 50%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표 4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했던 병설을 단설 특활로 시키자는 그러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같은 단일 읍면동 내에 초등학교는 하나인데 중고가 2개를 분리되어서 병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의 구조정이 필요하다. 이 병설을 4개의 이 학교를 중학교 단설, 고등학교 단설로 특화시켜서 학생은 모이고 교육의 조직은 좀 낮추는 이러한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큰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 학교가 단서로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학부 동의가 필요한데요. 예, 예. 학교마다 몇 프로가 넣어야 됩니까, 교육감님? 3분의 2 맞습니다. 이상. 예. 66.7%가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4개 학교가 공이 따로 3분의 1가 나와야 됩니다. 3개 학교가 75% 나오더라도 한 학교가 66.6이 되면 이 단설 특화는 부결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그래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을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영덕의 로드맵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도중 질문을 하고 있고요. 예. 12월 이제 입시가 끝나게 되면은 이 양쪽 학부모를 모시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제가 그래서 경북연구원, 그다음 우리 정책지원관실, 최고 입시를 담당하는 컨설팅,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까지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12월 달에 정확히 다 드리고 나서 1, 2, 3월 달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4월 달에 이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교육감 생각 어떻습니까? 예, 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 도와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요. 학부모님들 동의만 있다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교육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8학년도 현 중3들부터는 완전히 입시 제도가 바뀝니다. 예. 9등급 내신이 5등급으로 문이과 통합이 돼서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농산어촌 지역에 지금 100명 중에 4%가 1등급입니다. 하지만 중3들이 2028년부터는 100명 중 10명이 1등급입니다. 66명까지 3등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이 내신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과연 이 대학에서 특목고인지, 특성화인지, 인문계인지, 자공고인지 이걸 통해서 변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의 학교들은 내신은 좋지만 굉장히 불리한 제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감께서는 농어촌 지역의 세부 특기까지 잘 검토하셔서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부터가 여기 2028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 당장 중3 학생들 특히 그 사탐, 과탐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3 원래 그 말쯤 돼가지고 우리가 사탐, 과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공해서 아이들 환경을 좀 높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그 자공고도 전국에 85개인데 우리 경북이 13개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표를 보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경상북도 내 단일 읍면동에 있는 병설 2개 학교 이상입니다. 이 학교는 같은 읍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인접 읍면에 위치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이게 영덕의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구조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예산 대비 교육의 질이 제대로 나올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시기의 조절도
시의성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많은 교직원, 많은 공무직 공무원들 이런 시설들이 지금 학생 대비해서 호용성이나 가성비가 충분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항을 무수할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 인재를 키우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교육관님은 방점을 저는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항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말씀드려서 전부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이런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대구 경북 통합의 예를 들면서 예. 인구 500만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비슷한 견해를 좀 필요하고 싶은데요. 학교 학생수가 적어지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멱살을 잡히더라도 해야 될 교육 계획은 필요하다. 대통령이 말하는 교육 계획이 아니라 임종식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계획이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항에 부딪히고 예. 멱살을 잡히더라도 성과로 우리 도민들께 저는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학교가 사실은 학교가 없어지면 그 마을 소멸을 앞당기는 그런 부수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리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해 지금보다 좀 더 나가겠습니다. 한층 좀 힘을 내 가지고 예, 예. 성과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교육감님 저희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많이 안 줄었습니까, 그죠? 예, 계속 줄고 원래 저희들이 있습니다. 받는 걸 교육 특별 해결해 가지고 고등 특별 해결해서 작년에 저희들 알기로 한 1.5조, 올해 한 2조 2천억. 이번에 또 우리 고교 무상 일몰제 한 1조 정도, 학교 용지 부담금 2천억, 5조가 지금 줄었고요. 전체 15조인데 이만큼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굳이 지방채를 발행할 의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남아있는 안정감 기금을 갖고 예. 계속 써야 될 입장인데 이런 고려도 저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현재 예.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드린 말씀을 것처럼 이제 그 지역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영덕 같은 경우도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84명입니다. 앞으로는 같이 영덕뿐만 아니고 영해, 강구까지 다 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한 읍내에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표 6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도 교직 시절에 감사를 제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우리 정원 대비 감사가 10%쯤 되고 있고요. 예. 관사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예. 표 7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형 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 방 2개고요. 15평 이상을 가족형 관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영양, 영덕, 울진이 뭐 거의 입주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예. 왜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앞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경북에 신규 교사들이 와서 사직을 하는 경우가 뭐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대도시로 그 시험을 쳐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60%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는 원인 중에는 봉급이 똑같은데 나가는 그 원인 중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문화적 인프라 도시보다는 못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전학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예. 또 배우자의 직장이 맞습니다. 또 다를 수 있고 또 문화적인 이런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을 정확히 주셨고요. 표 8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덕군 위치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절에서 우리 교직원 관사를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관사에 들어감으로써 좀 여유가 있고 또 깨끗하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은 이런 모델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거점군을 영양, 울진, 영덕군이 있는데 거점군에 교통이 좋은 곳에
관사, 가족형 관사를 짓게 된다고 하면 그냥 관사는 아니고요. 주변과 좀 어우러질 수 있고 커뮤니티, 이출이사가 말한 K 돌봄이 1층에 들어가서 365일 24시간 영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이런 교직원들이 이 관사의 거점 관사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역 인재가 나가지 않고 또한 제가 교직원이라고 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세계군의 교직원 수가 1,2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거점 관사를 짓게 되면 10% 정도 보면 120세대인데 섹터를 끊게 되면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80세대 정도의 거점의 관사를 줘서 조건을